네, 박성태의 직론직설, 윤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이은 실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점입 가경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윤 후보의 실언이 되풀이되자 그동안 지지를 보냈던 보수 진영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실언이 계속될 때마다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습니다. 이번 전두환 정권 비호 발언과 그 사과 과정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진짜 윤석열은 안 되겠다라는 여론의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후보의 비판을 상대적으로 아껴왔던 보수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가 21자 1면의 1인 1실언 시리즈는 언제 끝이 날 것인가라는 총평을 실은 뒤에 급기야 23일 사설에서 윤 후보의 실언을 이해 못할 행태를 하면서 이러고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건가, 윤 전 총장에게 박수를 보냈던 국민도 혀를 차고 있다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크든 작든 실언을 한 후에 매일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슈가 됐던 큰 발언만 한번 모아볼게요.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쉬어라.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폭발이 아니었고 방사능 누출도 없었다. 인문학은 대학 4년과 대학원 공부 필요 없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청약 통장도 모르면 치매 환자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점 같은 거 보러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있다. 국민의힘 당원 급증은 위장당원이 포함되어서 그렇다. 그 발언들만 할라도 숨이 차네요. 그런 많은 논란을 빚었고 드디어 이런 실언의 활용 점정을 찍는 듯한 전두환 정권 비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 게재라는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개사과 핵폭탄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어제 부인의 인스타그램 사진 연관설에 원래 선거라는 것은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냐라는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치 초년생이어서 차라리 인간적이어서 정말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해할 만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언을 하고 나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야 수습에 나서고 그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는 윤 후보 자신과 캠프 관계자들의 아마추어적이고 말초적인 대응은 정말 초등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연일 실언 리스크가 증폭이 되니까 이제 10월 12일 날 기존의 5명의 대변인단을 1명으로 단일화하고 리스크를 줄인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개사건까지 터졌고 급기야 22일 날 그 반려견 토리 인스타그램을 폐쇄하는 고육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쫙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연 대선 후보로서 준비는 제대로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하는 등 대선에서의 공조체제를 약속을 했고 정권 재창출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어제 가칭 새로운 물결이라는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은인자중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빠르면 10월 31일 늦어도 11월 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후보 측도 어제 야권 중진 4선 5선 의원인 김태호, 박진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새 분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 1, 2위를 다투는 홍준표 의원이 20, 30대 사이에서는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무야홍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고장난 벽시계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유력 야권 후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후보의 지원설과 관련해서 그건 본인 느낌이 그런 거라며 윤 후보의 그 조력설을 일축했어요. 윤 후보를 돕는다는 걸 일축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의 횡보에 따라서 대선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님, 그 캠프 관계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런 분위기라면 국민의힘 후보는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조차도 어쩌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실현 리스크를 아예 없애지 않는 한 본선 경쟁력에서 경쟁력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윤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공식적인 정책 발표, 게이트키핑, 이제 게이트키핑은 신문 용어인데 이렇게 그 모든 취재 과정에서부터 보도 과정까지 다 점검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대변인 논평 외에는 일체 개인적인 사견이나 어설픈 분위기 전환용 추임새 멘트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스톱. 개 사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캠프 관계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해명을 한다고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멘트를 했거든요. 그거는 정말 국민들을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정치가 희화화되고 윤 후보님과 캠프의 품격이 떨어지고 국민들은 정말 무시당한다는 느낌만 갖게 됩니다. 캠프 내에 주요 언론 출신들도 있고 주요 공직 경험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캠프 인재들이 윤 후보를 보좌하는 걸 보면 영안이 옳시다라는 비판에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님과 캠프 관계자들 명심하십시오.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어쩌면은 당신들보다 더 전문가이고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정책 개발, 국민들이 인정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윤 후보가 서울대 법학과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2차에서 9번이다 낙방하다 동기들보다 늦은 나이에 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94년 대구검찰청 검사로 시작해서 검찰총장까지 올랐습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서 그는 실수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보다는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데 익숙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경쟁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고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권 도전은 사법시험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